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황금사자에서 나온 책입니다. 김밥 파는 CEO 부자의 탄생을 말하다. 매일 100번씩 100일간 상상하고 쓰고 외치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김승호 회장이 전하는 부자 되는 비법을 담은 책입니다. 부자 되는 생각의 비밀을 통해 부자 되는 법을 아낌없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실제 경험에서 얻은 성공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마음부터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마흔이 되면 멈추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흔 전에 성공하면 마흔부터 멈추고 마흔 후에 성공하면 마흔부터 성장한다. 천부적인 재능으로 마흔 전에 일가를 이루는 사람도 있으나 그 부를 계속 유지하려면 위험한 벼랑이 인생 끝까지 아슬아슬하게 펼쳐진다.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성공이 자만이나 방심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무 빠른 성공은 오히려 독이다. 사람은 마흔이 넘어서야 경험과 지식이 균형을 이룬다. 인생의 반은 살아야 흔들림의 추가, 앞쪽 무게를 견디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어야 함부로 흔들리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도 잘 알게 된다. 그래서 사업은 항상 마흔부터 진짜 게임이라 생각한다. 마흔까지는 무엇을 하다 어떻게 망해도 다시 설 수가 있다. 몸만 상하지 않으면 된다. 설령 몸이 상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방법이 있다. 몸과 마음은 실존 세계에서 한 뿌리다. 몸이 상하여 다시 일어설 기운이 없다면 걷기를 시작하고 발굽혀펴기만 꾸준히 해도 다시 마음이 일어난다. 마흔 안에 얻은 모든 경험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마흔 이후에 버는 것 뿐이다. 마흔 전에 아무리 벌어도 결국 마흔 이후에 번 것들만 남는다. 그러니 마흔 전에 하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마흔 전에 쌓은 경험을 소중히 간직해서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 훌륭한 사업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돈은 인격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돈을 버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는 현재 경제 활동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돈은 인격체다. 돈에도 생명이 있다. 주머니에서 떨어진 동전을 우습게 여기고 죽지 않는다거나 푼돈이라 함부로 대한다거나 명분 없는 것에 거침없이 큰 돈을 쓰는 모든 행위는 돈이라는 인격체에 대해 모욕을 가하는 것이다. 동전은 어린아이이고 큰 돈은 어른이다.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하는 상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게 돈은 다시 찾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 돈도 기분이 상하기 때문이다. 돈을 소중히 여기고 옳은 곳에 써주고 합당하게 대우해주면 돈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도 데려오고 또 떠나지 않으려 함께 모여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돈 역시 어떤 행위들이 만들어낸 상황의 결과물이다. 세상의 모든 행위는 결국 연결이 되어 있다. 이는 비단 생명끼리의 교류뿐 아니라 무형, 비생물, 관념 등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랑에 지쳐 도망가게 된다.
돈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은 돈도 그 사람을 무시해서 가지 않는다. 아낄 때는 아껴주고 좋은 곳에 보낼 때는 흔쾌히 보내주는 사람이라면 돈도 그에게 다시 오고 싶어 한다. 그러니 돈을 인품을 가진 인격체로 생각하기 바란다. 얻고 싶다면 주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주어야 한다. 친구에게서 우정을 얻으려면 신의를 주어야 한다.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재능을 보여야 하고 사업에서 성공을 이루려면 신용을 주어야 한다. 무엇인가를 얻으려 한다면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이든 그 가치를 대신할 것을 내놓아야 한다. 공부를 하고 싶다면 시간과 잠을 포기해야 하고 롤러스케이트를 배우고 싶다면 정강이를 내놓아야 한다.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유명해지고 싶다면 사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사장이 되고 싶다면 가족과 수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는 가장 비싼 것을 가져가기 위한 숨겨진 대가일 뿐이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얻으려 한다면 결코 얻을 수 없을 뿐더러 공짜처럼 얻은 것은 결국 사채이자처럼 혹독한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은 처음부터 성실해야 하고 신용을 갖춰야 하며 노력해야 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얻은 모든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다. 쉬운 길에는 사람이 많고 지름길은 막다른 길로 변한다. 그래서 세상에는 쉬운 길도 지름길도 없다. 잠시 나타난 쉬운 길과 지름길이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는 행운을 지금껏 나는 보지 못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하여 생긴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빚이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 내가 갚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도 복리이자로 집요하게 찾아올 것이다. 성실과 정직이 가장 바르고 옳은 길임을 의심치 말고 믿음을 갖기 바란다. 자기 결정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내겐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면 내겐 자기 결정권이 없다. 내가 좋아 선택한 직업 안에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산다는 것은 인간의 실제 삶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면서 가장 축복받을 만한 일이다.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린 수많은 결정의 산물이다. 내겐 언제든지 내 환경을 바꿀 기회가 있었다. 중간에 어디서부터 포기했는지 모른다. 또는 내가 포기하고도 그것이 내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도 사실은 자기 결정권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 쉬고 싶을 때 쉬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거의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물론 돈으로도 얻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으나 재정적 자립이 사람의 삶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과히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그 이유는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결정권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자유로움에서 시작한다.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완벽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이 진정 당신의 생각인지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 내 생각 안에는 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다른 생각들이 들어있다.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난 후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바란다.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나는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좀 더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부자로 사는 것이 그리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일확천금을 얻는 복권 당첨자들의 불운한 이야기가 위로가 되는 일도 있다. 정말 그럴까? 나는 가난하게도 살아봤고 부자로도 살아봤다. 3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봤고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궁하기도 했고 사업을 하는 동안 수년을 부도의 위기 때문에 아침마다 은행에서 전화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탈모증으로 고생도 해봤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돈을 써도 언제나 주머니에 돈이 남아 있고 가격표도 보지 않은 채 책방에서 마음대로 책을 사들이고 양가 부모님께 선물로 집을 사주거나 철마다 여행을 보내드리고 외상 없이 고급차를 사고 3개월 번 돈으로 수십억 원짜리 집을 사기도 했다. 그래도 다음 달이면 그만한 돈이 들어와 있다. 물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본 것도 아니지만 두 쪽 끝을 비슷하게 경험해보고 나니 그래도 부자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의 많은 부분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 누구든지 지금 자기가 안고 있는 고민을 10가지 쓰고 그 고민의 해결 방법을 옆에다 적어본다면 돈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새삼 놀랄 것이다. 돈은 확실히 사람을 더 여유롭고 점잖게 만든다. 생각의 형식화에 대한 거부감. 사람은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말도 가장 오해가 많은 말 가운데 하나다. 사람들은 배움에 대해 관대하다. 배우는 것은 아름다운 덕목 중 하나라고 굳게 믿는 탓이다. 그러나 사실 학자로서 학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배움질은 그만두어야 한다. 무엇이든 배우면 좋은 것 아니냐는 변호는 그런 배움질을 평생 옆에서 지켜본 부모들이나 배우자, 자녀들에겐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저렇게 공부가 좋아 밖으로 도는 엄마나 아버지를 절대 존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고립되고 불신이 늘어난다. 배움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결과 없이 평생 이어지는 강좌나 찾아다니고 자격증이나 수집하는 것, 즉 배움이 삶에서의 목표가 된 사람은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남을 이끌 수 없다. 배움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과를 만들기 위함이어야 가치를 발휘한다. 평생 남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리 휩쓸리며 장비를 사 모으고 저리 휩쓸리며 한 움큼 교재를 들고 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부는 마중물과 같다. 서너 바가지 넣었으면 이제 양동이를 채워내야 한다. 공부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좋은 것이 아니다. 공부라는 핑계로 팔랑귀를 가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그만두기 바란다. 이상하게도 남들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남들처럼은 살아야 하는데 남들보다 못한 것이 인생살이다. 남들과 비슷하게라도 살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거나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싶다면 이미 세상에서 누군가에 의해 형식화된 모든 것에 의무라는 버릇을 갖는 것이 첫걸음이다. 허리를 곧게 하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가거나 대우를 받는데 익숙해지면 허리가 펴지고 몸이 천천히 움직인다. 허리를 편다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도 나를 위해 기다리게 함으로써 은연중에 위아래를 결정짓게 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다. 다른 말로 이 두 가지를 표현하면 기품이 있고 우아하다고 한다. 우리는 무언가를 마음먹는 순간 그 모습이 몸에 그대로 표현된다. 내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넓게 한 후에 천천히 행동하면 이 사람을 존중해야겠구나 하고 느낀다.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이 방식을 습득하면 지금 대단치 않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주변에서 대단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며 결국 실제로도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몸의 모습은 태도를 유지하고 태도는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다. 반면 내가 움츠리거나 구부정하면 모두 나를 경시하며 누구도 존중하지 않으며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면 나 역시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 종종 거리며 부산스러움을 떤다면 잦은 실수를 유발하여 욕이나 먹는 사람이 된다. 언제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어깨를 활짝 젖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은 거대한 삶의 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들이 모여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상상한 것을 기록하고 외치고 실행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 생각의 비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